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좀 저희가 이제 5분 묵상이라고 저희가 같이 큐티하는 게 있었거든요. 같이 큐티하는 게 있어서 네.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은지 전사님이신데 저희가 5분 묵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어서 학교 수업보다 실은 이걸 더 먼저 찍었죠, 저희가. 수업보다 먼저 찍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좀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고 지금 이 앞에도 요걸 갖고 온 이유가 실은 이런 종이는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거 다들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5분 묵상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됐죠. 부활절이 돼서 정말 부활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심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제 돌아올까 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모일까 해서 좀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뭐 TV로도 많이 나왔던 줌 있잖아요, 줌. 줌으로 뭐 청년부 모임도 지금도 하고 있고 청소년부도 한번 모여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조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도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자녀들 있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저희가 같이 목회자들이 같이 준비했던 좀 노하우를 좀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학교도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요건 조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통합사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게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뭐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이 있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론을 내는 게 뭐였냐면 그냥 칠판에 놓고 수업하는 걸 찍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수업을 4-5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솔직히 설교 일주일에 4-5번 이상 하잖아요. 그거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제가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계속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였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저도 저 아시겠지만 저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좋아하고 기계 좋아하고 실은 이런 기계들도 한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막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80명의 선생님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다양한 비싼 기계를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가장 쉽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아마 여기도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프로그램 비싸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젊은 전도사님들은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만나도 정말 코로나19 동안 정말로 컴퓨터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편집하는 실력이. 근데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벌써 제가 47인데 이게 저희 나이대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까? 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안 써도 되게, 컴퓨터가 좋지 않아도 되게, 그 다음에 핸드폰만 있으면 되게. 그 방법을 좀 생각해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유튜브의 제일 큰 장점은요. 혹시 유튜브 한 번도 못 보신 분? 지금 어플에 유튜브가 안 깔려 계신 분, 스마트폰 중에.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밴드도 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썼어요. 그 체감 목매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밴드는 우리 교인들만 볼 수 있어였어요. 대신에 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아야 돼요. 밴드 어플을 깔아야 돼요. 근데 애들은 실은 밴드가 이제 안 쓰는 애들이 많아요. 간사님도 밴드 교회 때문에 깔았죠.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깔았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공개라는 걸로 하면 링크를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쉬워야 되잖아요. 어른분들한테 프로그램 깔라고 못하는데 저희 학원장이신 박우승 학원장님도 유튜브 들어가시거든요. 누르면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실은 유튜브가 아닐까. 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부 정도 되고요. 실은 좀 진입장벽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이 모임을 줌으로 한다 그래서 줌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얼굴 보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줌으로 들으셨는데 정말 준비 안 된 모습 한번 들어서 본인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줌은 어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행아웃 뭐 구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라이브는 좀 이따가 아마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요건 조금 괜찮아요. 단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오늘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런 거 제일 가벼운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냥 집에 옛날에 그냥 카메라 사면 하나 그냥 공짜로 주던 거에다가 이런 거 한 5,000원 정도 안 해요.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달아도 되는데 약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소리도 좀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이크 어떻게 쓰시나? 일단은 핸드폰만 위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스템을 연결하는 건 3교시에 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마이크 중에 이런 마이크들이 있어요. 이런 마이크들은 여기다 이제 꼽아서 이제 이렇게 놓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소리 들려드리겠지만 가까이서 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 같은 무선 마이크들도 좋죠. 비싸요. 비싸요. 솔직히 비싸요. 이건 스튜디오가 아니면 하기가 비싸고요. 괜히 좀 뭐 싼 마이크는 안 사니만 못해요. 왜냐면 이미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 있는 꽤 괜찮은 마이크의 소리에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구려 마이크를 쓰시면 특별히 뭐 블루투스 마이크 절대 사지 마세요. 블루투스는 정말 소리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마이크를 쓸까 제가 좀 몇 개 좀 찍어 왔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 핸드폰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 녹음하실 때 중요한 게 유튜브 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앱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셀카 모드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셀카 모드로 하면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좋긴 한데 지금 화면에 반대로 나오죠? 좋긴 한데 이 글씨 같은 걸 보면 글씨도 반대로 나와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 오른손에 낀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교 그런 게 상관없다 그러면 셀카 모드로 찍으시고 이제 모니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후면 모드로 해서 찍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네요. 지금 아이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 소리가 어떻게 수음되는지 좀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한번 껴볼게요. 네, 이걸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얘로 지금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뭐 설교를 뭐 이렇게까지 근데 혼자 찍으면 이 정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0cm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하고요. 네, 지금은 여기에 달고 있는 마이크인데요. 한 12,000원짜리고요. 예, 이 보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이렇게 뒤로 이야기를 해도 숨이 잘 되고요. 지금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한 1.5m 정도 떨어져서 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장형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걸 뺐고요. 그냥 아이폰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게 더 잘 들리시나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에어팟 같은 게 있으시면 원래 에어팟을 녹음용으로 못 써요. 그냥 어플에서는 에어팟이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들어보셨을 때 어떤 게 제일 괜찮으셨어요? 보야 마이크요. 요거 실은 제가 살 때 12,000원이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최저가가 13,900원이고 한 곳 빼고는 다 18,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실은 저희 원격 수업 시작한 다음에요. 완전히 품절이 나서 한참 못 샀던 마이크예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이것만 해도 11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가까이서 할 땐 괜찮으셨죠? 가까이서 할 때는. 근데 1.5m만 떨어져도 어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이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하는 게 목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많이 보죠. 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혼자 예배하고 되게 짠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만약에 이게 겨울까지 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들이 실은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원래 5학교가 2,500만 원을 받아서 온라인 이제 공동교육과정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예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일이 터진 거예요. 터지자마자 저희는 이번 이제 2월까지 만들었는데 그러자 이제 저희 5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들도 지금 8월 31일까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이게 스튜디오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500만 원이 안 들여도 방에서 어느 정도만 그건 좀 3교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명이랑 몇 가지만 갖다 놓으면 가능한데 일단 투자해야 될 거는 마이크는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결론은 실은 이거 하자예요. 이게 가격 대비 제일 좋다. 그 어떤 것보다. 뭐 이런 뭐 샷건 막 20만 원짜리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고요. 대신에 하나 지금 들려드릴 게 뭐냐면 에어팟 있잖아요. 요런 거. 요즘 많이 학생들도 갖고 계신데 요거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만약 목사님들이 집에서 찍어야 되는데 애가 떠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조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 마이크는요. 장점이 기본적으로 그 소리를 죽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걸 통화하시면 길거리에서 통화해도 잘 들리잖아요. 그렇게 얘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듣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AN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할 때 주변 소리를 죽이게 되어 있어서 소리가 이상해요. 한번 좀 틀어볼게요. 소리가 아까 거보다 안 좋으실 거예요. 녹음용으로 못 써요. 그냥 어플에서는 에어팟이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통화 음질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마이크에 비해 음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거리가 있을 때 있다면 쓸만하죠. 근데 이 유튜브 어플이 좋은 게요. 이 유튜브 어플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 경우에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능한 어플을 샀거든요. 그게 꽤 비쌌어요. 꽤 비쌌어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 어플은 그냥 이거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더 멀리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어떤 게 더 좋은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자르기라고 나오죠. 여기 나올 거예요. 자르기. 그래서 시작한 부분에 내가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을 활용하셔서 찍고 바로 편집하는 걸 해볼 건데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마이크가 있으시면 실은 이것도 꽤 비싸잖아요. 근데 저것만 안 돼요. 컴퓨터 좋아하시면 QCY라고 괜찮은 소리가 괜찮은데요. 마이크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QCY5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봐서 그래서 갤럭시 버즈도 괜찮더라고요. QCY 적어요. 네, QCY 적어요. 근데 소리가 저건 안 좋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게 있으실 때 장점이 저거는 멀리 가도 되잖아요. 무선이니까 멀리 가도 되는데 문제는 멀리 간다고 했을 때 일단 만약에 여러분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비디오 어플이 있잖아요. 비디오 어플로 블루투스 이어폰은 녹음이 안 돼요.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녹음되게 하는 어플이 한 15,000원 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우리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유튜브 어플로 녹음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까 거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어플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이걸로도 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어플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명도 좀 말씀을 제가 일부러 여기 좀 가격대별로 갖고 왔어요. 조명을 갖고 온 이유가 선생님 좀 더 해줘요. 저 실은 이거 강추해요. 여러분 이거 이케아에서 얼마일까요?
2만 원이죠. 전구가 2,5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데나 가셔서 사지 마시고요. 요거는 14와트짜리거든요. 14와트면 옛날로 보면 한 100 몇십 와트 그 정도 나와요. 집에서 방에서 혼자 찍으실 때요. 이것만 집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크지 않더라도 거기다 얘만 사서 끼셔도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밝은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 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안 비싸요. 그냥 이런 거 그냥 LED 여기 데코 가셔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두 개 사실 거면 비싸게 사실 거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하셔도 좀 만약에 교회에 예전에 아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앞에 쏘는 거? 근데 할로겐으로 돼 있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LED로도 나왔는데 이게 장점이 저희 교회도 원래는 다 노란색으로 달았었거든요. 전구색으로. 근데 찍으실 때는 흰색이 좋아요. 저희도 처음에 막 조명 살 때 색깔 조정돼야 된다 막 이런 거 샀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어디에요? 전문 CGN TV 그런 데 가도요. 그냥 흰색으로만 틀어놔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비싸니까 이것만 해도 혼자 찍으실 땐 충분하다. 충분하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조금 더 좀 한번 그 다음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 팔로 나온 거 같죠 왜? 근데 이제 궁금해 하셔서 요런 거 이게 면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10몇만 원 정도 해요. 10몇만 원 정도 하는데 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실은 훨씬 얘는 이제 뒤까지 좀 밝혀져요. 혼자 찍을 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교회 만약에 중형 이상 교회 돼서 그러니까 중형이라는 게 저는 혼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들이랑도 좀 같이 찍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공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얘만 해도 얘가 뒤를 못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제 있잖아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얘는 한 35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교회는 요거면 된다. 요거면 된다. 근데 저거는 진짜 밝아요. 가격 대비로 최고라고 저희가 포르자 6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요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혼자 찍을 때 새벽 기도를 내가 매일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할 때 혹은 카카오톡 라이브 같은 걸로 성도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석회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웬만하면 저 얼굴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명을 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큰 데서 조명이 어떻게 보이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에 교실에 천정에 LED 있죠. LED가 설치되어 있다면 솔직히 조명이 없어도 충분히 밝더라고요. 예전에 형광등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기 좀 어둡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밝더라. 근데 저희는 앞에 이제 조명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도 실은 LED가 다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조명을 제가 지금 껐거든요. 조명이 없는 상태에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조명을 켠 상태예요. 실은 조명이 있는 게 조금 더 화면을 더 깨끗하게 보여주게 합니다. 비싼 조명 아니어도 되고요. 여기 10몇만 원짜리 조명들 3개가 있는데 조명만 LED가 있다면 이런 간단한 비싸지 않은 조명으로도 충분히 앞을 잘 비춰줄 수 있어요. 조명은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영상을 매주 혹은 한 주에도 몇 개씩 만들어야 된다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야 돼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유튜브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버가 되자는 얘기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영상을 찍고요. 올리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걸 유튜브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구글의 그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지금 이렇게 찍은 거를 거기서 편집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 핸드폰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똑같아요. 유튜브 앱에서요. 카메라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누르시면 여러분 제 거는 실시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계정이어서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이 돼야 실시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녹화한 다음에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눌러볼게요. 동영상을 누르시고 녹화를 누릅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화면을 가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네, 여러분 이거 찍으실 때 중요한 게 여러분 만약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셀카 모드로 찍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셀카 모드로 찍으시면 내가 얼굴 보긴 편한데요. 여러분 글자가 거꾸로 나옵니다. 글자가 거꾸로 나오죠. 글자가 거꾸로 나와서 절대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교실에서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녹화를 누릅니다. 수업을 그냥 진행을 하세요. 수업을 뭐 이런 빔 프로젝트 없어도 상관없고 저희 하던 대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그 10,000원짜리 마이크 하나 차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을 찍고요. 찍으시다가 주의하실 게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한 몇 초만 틈을 주세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또 그 다음부터 다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쭉 하신 다음에 잘 되었으면 정지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화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요. 약간 이렇게 시작점이나 끝점을 미리 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 중요한 게 여기 공개 설정을 미등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등록으로 하셔야 이 올린 것들을 혹시 내 걸 구독하고 있는 친구들도 못 보고 나중에 혹시 링크를 보내줄 때도 바꾸지 않아도 그냥 미등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링크를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도 못 보니까요. 2020 07 21 연습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앞뒤가 잘린 상태로 이게 바로 업로드까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활용하지 않고 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찍고 찍은 거를 다시 뭐 컴퓨터로 옮기든지 고믹스로 옮기든지 아니면 캠코더로 찍은 그 SD 메모리를 다시 컴퓨터로 옮겨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면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에서 편집기로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녹화한 거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편집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막이나 필요한 것들을 음악 같은 것들 다 넣었다면 솔직히 그 다음 이제 자르는 것, 그러니까 NG 부분을 자르거나 실수한 부분을 자른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편집을 하는가? 먼저 유튜브 들어가셨죠. 유튜브에 가셔서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볼게요. 실시간으로 저희는 아까 이걸 녹음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스트리밍으로 이쪽으로 보내놨거든요. 동영상 보면 녹화했던 걸 한번 편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인데 1시간 37분이나 녹화했네요. 예, 여기서 세부 정보를 들어가 볼게요. 세부 정보를 들어가 보면 보시면 뭐 세부 정도 나오고 뭐 여기 뭐 보통 공개 상태는 일부 공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 공개로 돼 있으면 일단 내 채널에 누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학생들한테 바로 그러니까 EBS에서 링크해도 되잖아요. 400메가 다운받아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화질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EBS 이렇게 링크할 때 일부 공개해 놓은 다음에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일단 처음에 올리면 SD 화질부터 저희가 720p라고 하는데 SD 화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좀 지나고 나면 HD 화질이 이렇게 떴다거나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걸 다운받을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보내시면 혹은 거기 올리시면 이 링크를 그냥 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자르고 붙이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여기 편집기로 가볼게요. 편집기로 가면 여기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학교 수업도 실은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올린 다음에 근데 여기서 잘라서 공개를 거의 하거든요. 자르기를 누를게요. 자르기를 누르면 이게 약간 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소리들이 보이시죠? 요걸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가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틀었거든요. 근데 여기 음악이 켰다 꺼졌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 할수록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틀린 걸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거예요. 옮겨볼게요. 옮기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온양 한울고등학교 교사 박유수입니다. 이러고 났더니 처음에 인트로가 빠졌네요. 여기가 인트로였나 봐요. 다시 이렇게 뒤로 빼고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소리가 나오다가 인트로가 끝나고 네, 이렇게 나오죠. 반갑습니다. 온양 한울고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잘못된 것들도 있겠죠. 조금 이렇게 말이 뚝뚝뚝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제 거기가 분명히 틀렸거나 아니면 넘어가려고 말을 안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실 때 편집할 뿐이니까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편집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딱 보여요. 한번 볼게요.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편집을 할 제가 수 없이 딱 끝나겠죠. 보내는데 훨씬 그래서 더 부드럽게 할 하면 수 좋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영상 믹서를 하나 정도는 학교에 구매를 하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잘라야죠. 편집하실 예, 수 저희가 있을 여기서 것 이제 같아요. 그 배경을 바꾸느라고 멈췄잖아요. 그 멈췄으면 여기에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분할 보이시죠? 분할을 눌러요. 분할을 누르고 내가 자를 부분까지 쭉 끌어당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직접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 분할을 여기는 좀 중간에 크게 틀린 부분이라 한 거고요. 중간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영상을 틀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싶다. 멈춰 있는 코 부분을. 있는데도 조금 하얗고 여기도 여기서 색깔이 실제로 것 뺐거든요. 같은 그런 장점이죠. 만약에 그냥 잘라볼게요. 여기서 분할 또 누르고 여기까지. 그러면 바로 여기서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 장점이죠. 캠코더는 이렇게 바로 아마 넘어오죠. 학교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점을 여러 군데를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가면 끝에도 좀 잘라야겠죠. 항상 끝에가 자를 일이 있으니까. 요런 이거 보시다가 마지막에 요 아이들 노래 꼭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맨 끝에 이 부분을 좀 자른다. 얘 까맣게 됐잖아요.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뒤도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자를 점을 다 잘랐다고 확인 다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그래야 여기에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저장을 하면 저희가 편집한 대로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 이걸 좀 원본 좀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여기 새 동영상으로 저장 있죠? 새 동영상으로 저장. 제가 일부 공개가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동영상으로 저장하면 그러면 채널 동영상 여기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 여기 눌러볼게요. 저게 나옵니다. 여기에 사본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찍은 다음에 틀린 부분만 딱딱딱딱 자르면 심지어는 저도 말하다 보면 뭐 이런 부분 좀 자르고 싶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다 자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다다다 잘라서 올리면 수업 촬영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에 다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뭐 10분, 20분, 뭐 1시간짜리도 1시간 안에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렌더링 시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SD 보이죠? SD로는 처리 중이고요. 저희 다운받으실 때는 HD로 된 다음에 다운을 받으세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1시간 반짜리 저희가 다운을 받았는데 1시간 반짜리를 유튜브 화질 1080을 했는데 몇 메가쯤 됐을까요? 750메가 정도 됐거든요. 예, 이 캠코더로 직접 찍은 것보다는 화질이 조금 뭉개지겠죠. 확대를 하면. 근데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건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화질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HD 화질도 충분하다. 일단 올릴 땐 이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것도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그 저희 바로 링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편집하실 수 있고 이 영상 편집하고 렌더링하고 400메가 넘어서 다시 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 1시간 2분 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저희가 수업을 1시간 넘게 하지 않으니까 307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지 않아서 더 그래요. 뒤에 이제 칠판에다가 제가 말만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역동적인 영상이면 조금 더 늘 거예요. 조금 더 늘 건데 1시간이 300메가 괜찮죠. 그래서 화질이 뭐 최고 화질로 나는 뭐 아이들에게 4K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영상을 영상 프로그램을 써야겠지만 온라인 스튜디오 올리는 정도 또 유튜브 정도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이 편집기만 사용하셔도 이것만 사용하셔도 아마 시간도 줄이고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수업 준비에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새벽기도 매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SD 메모리를 녹화하긴 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저는 다 스트리밍으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다 그냥 유튜브에서 편집하고 오늘 것도 다 그냥 유튜브에서 편집해서 올렸어요. 제 설교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지금 그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얼굴이 좀 보여요. 안 되는데 집에 가서 해봐야지라는 얼굴이 보이시는데 해볼만 하시겠죠?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걸 진짜 뭐 핸드폰으로 찍은 걸 컴퓨터로 옮기는 것도 엄청 큰일이고요. 그거를 다시 하는 것도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매일 새벽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머리 많이 썼으니까 10분만 쉬고 4시 5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맞춰도 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기윤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앞에 보시면은 저기 PPT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저거 스캔하시면은 채팅방으로 이제 링크가 돼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 경험하시면서 좀 하실 수 있게 오픈 채팅방 열었거든요. 어떻게 스캔하시면 되냐면은 핸드폰에서 카메라 그냥 여시고 갖다 이렇게 찍는 것처럼 갖다 대시면 아마 링크가 뜰 거예요. 그렇죠? 링크가 뜨면은 그 링크 클릭해서 오시면은 아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제 이 오픈 채팅방 2교시 진행하면서요,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할 건데, 이제 채팅으로 또 뭐 질문이나 뭐 중간중간 뭐 안 되거나 이런 거 손 들고 말하기 좀 부끄러우시면은 이렇게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즉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올 아동부에서 어떻게 좀 예배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픈 채팅방을 한올 아동부에서도 계속 운영하면서 예배 시간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 채팅방 경험해 보시라고 한번 초대해 드린 거고요. 먼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 한동안 하면서 굉장히 예전이 그립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립다.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넘어가도 괜찮죠? 네. 예전에 이제 그립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 예배 할 때 그립다. 근데 어떤 게 좀 현장 예배 좋았고 그리웠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되게 그리웠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크게 찬양 부르고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하는 것들 너무 그립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살펴보니까, 다 합쳐서 보니까 소통이더라고요. 소통. 누군가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현장 예배와 라이브 예배,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 같이 저희 병행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온라인 예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그 인원이 이제 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반 이상 많이 줄어버렸어요. 아이들 많이 안 오니까 준비하는 교사들도 저도 많이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라이브로 방송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런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이거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하셨죠? 보고 있을까? 그런데 좀 마음 바꿔 먹기로 했어요.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보고 있겠지라는 믿음을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지 이제 의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과연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볼까요?
현장 예배 하는, 아니, 현장 예배, 아니, 온라인 예배, 온라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습도 막 저렇다고 해요. 이렇게 켜놓고 안 보기도 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서 놓치기도 하고, 이제 앞에 현장 예배 장점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마스크 쓰고라도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소통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과연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처럼 소통하며 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 소통의 상징이에요. 소통 상징. 소통해요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BJ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유튜브에서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뭘 띄워놨냐면 채팅창을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채팅창으로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방송하면서 대화하면서 시청자들의 요구에 이제 이벤트 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잘 접목해 봐야겠다.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는 온라인 예배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요,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희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춤추는 모습인데 좀 잘 못 춰도 좀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아동부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시간으로 실제 나가는 방송 장면이에요. 이걸 보니까 여기 PPT 화면도 실제 디스플레이를 캡처해가지고 띄워놨고요. 그 밑에 이제 채팅창도 이제 캡처해서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2교시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픈 채팅방을 아동부에서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손가락 접기라는 시간이 아동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나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그 한 주 동안의 나의 기분을 점수로 표현하는 거죠. 1점부터 5점까지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5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가족들과 놀러 갔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그걸 채팅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채팅으로. 저는 이번 주에 5점이었어요. 지금 이번 주에 3점이었어요. 교회 못 가서 너무 슬퍼요. 이런 걸 올려주거든요. 저희도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은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면서 읽어줍니다. 그 친구들에게,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누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기본이, 네, 이성재 목사님이 전 4점이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구나. 친구들도 예배하고 있구나. 온라인으로.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현장과 온라인이 이런 식으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네, 5점입니다. 네, 장마라 1점입니다. 네, 5점입니다. 이런 이유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 보면서 또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 듣고 웃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현장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돌려서 현장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생일인 친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생일인 친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 생일인 친구에게 손 흔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자. 그럼 카메라 돌려주면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방송 보고서는 또 고마워하고,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이 소통하는 예배 이렇게 하고 있었죠. 또 퀴즈를 내기도 해요. 중간중간 설교 중간중간 퀴즈를 내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답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교회에 따라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일단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필요한 거는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뭐 캠코더 혹은 뭐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이 카메라 같은 종류는 캠코더나 DSLR, 미러리스 같은 종류는 캡처보드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지금 제일 싼 캡처보드거든요. 저희 아동부가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인터넷에 99,000원에 올라와 있네요. 99,000원인데 이 제품은 근데 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USB 3.0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제품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3.0에 연결하면 제품이 작동이 안 되고 2.0에 연결해야 작동이 되더라고요. 네. 윈도우에서는? 네, 윈도우세요. 윈도우에서도 3.0 연결했어? 3.0 연결되셨어요. 저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데 3.0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잘 찾아봤더니 2.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C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PC가 필요하고, 또 주의사항이 이 미러리스랑 DSLR은 캠코더와는 다르게 30분이 지나면은 이제 화면이 멈춰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은 뭐 캠코더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연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있고 캡처보드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이걸 연결하려면은 캡처보드랑 PC 사이에는 이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 USB A/B 케이블인데 이거 주로 그 프린터 같은 데 많이 연결되는 그 케이블이거든요. 이런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 케이블과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HDMI 케이블이 필요한데, 근데 HDMI 케이블은 뭐 미러리스나 DSLR이나 캠코더 기종에 따라서 그 HDMI 원래 규격이 아니라 미니 포트나 마이크로 포트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시고서는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뭐 캠코더나 DSLR 이런 거 연결하는 건 캡처보드로 연결하면 되고, 그 전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제 웹캠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캡처보드나 이런 장비 뭐 구하기가 당장 어렵다 하면은 지금 있는 것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과 이제 아이폰이 있는데, 크게,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 좋잖아요. 이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이 카메라, 이거를 캠코더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DSLR처럼. 근데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연결하는 컴퓨터와 이 핸드폰이 같은 와이파이 상에 있어야 돼요. 같은 와이파이 상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드로이드 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로이드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드로이드 캠이라는 어플을 안드로이드 핸드폰에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드로이드 캠 까는 거는 그냥 구글에 드로이드 캠을 검색을 하셔서 맨 위에 나오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따라서 해보실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글에 드로이드 캠 검색하셔서 맨 위에 있는 걸 들어가 주면은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이런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이트가 뜨니다. 이런 사이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윈도우 버전 다운받는 것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다운받아서 요걸 누르고, 다음 요걸 누르면 이제 다운이 됩니다.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제 PC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네, 설치하는 과정은 그냥 많이 프로그램 설치는 해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설치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디바이스 IP라는 게 있고 뭐 포트 번호 입력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IP 번호와 포트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포트 번호와 IP 번호가 어디 있냐면은 안드로이드 폰에 이제 그 어플을 깔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드로이드 캠을 또 똑같이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주시면, 설치를 하고 어플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오른쪽이 PC 있는 것인데 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어플과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PC 화면에 이 핸드폰 카메라가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마지막에 스타트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스타트 버튼 PC에서 이게 안드로이드 이제 PC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아이폰은 IVCam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IVCam.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PC에서는 구글에서 IVCam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이트 동일하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따라주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네.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 이런 사이트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다운로드 for Windows 이 부분 누르면 이제 다운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또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도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IVCam 검색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틀어보시면은 아이폰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IP 번호나 이런 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는 연결이 됐죠. 뭐 캠코더나 DSLR,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캡처보드를 활용해서 연결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는 쉽죠? 네,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저는 PC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 제작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제작했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동시 송출이 가능해요. 동시 송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밴드, 카카오 TV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똑같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쉽고 다루기 직관적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뭐 다른 OBS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다운받는 거인데요. 네, 똑같습니다. 네이버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검색하셔서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요, 여기 보면은 또 윈도우 버전 다운받는 부분이 있고요. 다운받는 부분이 있고 다운받으셔서 이제 설치를, 이 프로그램은 지금 노트북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설치를 꼭 지금 해주시면 이따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설치 혹시 하고 계시죠? 네, 조금 걸리니까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이제 해야 하는데, 조금 빠르면 이제 빠르다고 이제 카톡방에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채널 설정을 들어갑니다. 채널 설정을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연동을 해놔가지고 저기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채널 추가를 누르면은 채널이 여러 가지 뜹니다. 여기 보면은 네이버 TV, 밴드, 트위치, 유튜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죠. 이제 여기 있는 플랫폼들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두 가지 옵션이네요.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RTMP 입력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계정 로그인하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구글 아이디 쉽게 쳐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온양한올고등학교 생겼죠.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계정으로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 스트림키를 입력해서 연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림키 입력할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트림키와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그 화면에 들어가면,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밑쪽에 스트림 키와, 서버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아까 그 화면에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마다 달라가지고 이 세 가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방송하는 화면에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이걸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소와 스트림 키를요, 이제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채널로 방송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송출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네. 요런 화면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프리즘을 여기서 실행을 시켜서,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제 얼굴은 노트북 웹캠으로 보이는 화면이고요. 노트북 웹캠으로 보이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면은,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면을 여기 설정해 놨어요. 장면. 이 장면이라는 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이에요.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첫 번째 장면 1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제 얼굴만 나오게 이 카메라를 설정해 놨고요. 두 번째 장면은 제가 기본 설정을 해놨는데, 네.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컴퓨터 화면과 온라인 앱의 세미나 오픈 채팅방, 그리고 제 얼굴, 이렇게 나오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네. 이것도 컴퓨터 화면만 나오게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 장면이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컴퓨터 화면과 얼굴과 뭐 채팅창 이렇게까지 합성해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컴퓨터 화면만 나갈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PPT 화면이 여기 나갈 수 있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고 이 장면마다 소스를 추가합니다. 이 밑에 보면 소스라는 게 있어요. 소스를 보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 캡처 장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스마트폰 웹캠으로 연결하거나 그리고 캠코더나 DSLR,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 캡처보드 통해서 연결하셨으면 여기에 지금은 이 노트북 카메라가 뜨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뜹니다. 드로이드 캠이 뜨고 뭐 IV 캠이 뜨고 그리고 캡처보드 연결한 게 뜹니다. 그럼 그걸 연결하면 그 화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화면 크기도 이렇게 구성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스를 보면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캡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PPT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PPT 화면을 여기 삽입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이 장면 설명 드렸죠? 비디오 캡처 장치, 디스플레이 캡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동부는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에서 PPT 화면을 이제 삽입해서 넣었고 밑에 영역 캡처 해가지고 채팅창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었으면 저희 소리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소리도 추가해야 되는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 뒤쪽에 이런 라인 꼽는데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데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연결하는 곳.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이제 써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 3.5잭 그리고 반대쪽이 딱 요건데 요런 거를 활용하셔서 요런 거에 그 변환잭 활용하셔서 저는 모니터 아웃에 믹서 모니터 아웃에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나갑니다. 그럼 또는 이제 캡처보드에도 그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연결해서 소리를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은 밑에 레디 버튼 누르고 고 라이브 누르면은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몇몇 다른 사이트들은 이제 방송하기를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지금 이 장면을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지금 눌렀거든요. 프리즘으로 지금 방송을 눌렀고,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어떤 링크를 보내드리냐면,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네. 제 라이브를 시작했고요. 한올키즈 여기 카카오 TV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라이브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링크를 복사해서 오픈 채팅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픈 채팅방을 한번 이 링크를 눌러봐 주세요. 누르시면 아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 방송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위에 단톡방 위에 바로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채팅도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따라오셨나요? 네. 자, 보면은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지금 소개시켜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라이브톡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라이브톡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카카오톡 단톡방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카카오톡 단톡방 아무거나 한번, 아무데나, 여기 오픈 채팅방에서는 라이브톡이 되지 않고요. 카카오톡에 있는 단톡방 중에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방송은 하지 않고 한번 하는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예, 아무데나 단톡방 골라서 들어가시면은 저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는 부분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그리고 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브톡이 뜰 겁니다. 라이브톡 저 부분을 눌러주세요. 네, 라이브톡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라이브톡 시작을 누르면 라이브가 시작돼서 단톡방에 알림이 갑니다. 네. 목회자 단톡방. 목회자 단톡방에 시작하셨어요, 라이브톡. 네. 라이브톡 시작을 하면은 이제 단톡방에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채팅도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위쪽에 눈 표시가 있어요. 눈 표시.
그 눈 표시를 누르면 눈 표시 옆에 숫자도 나와 있죠. 그 눈 표시를 누르면 누가 지금 이 라이브 톡을 보고 있는지, 누가 지금 라이브 톡을 보고 있는 참여자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톡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톡 장점은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단톡방에서 쉽고 간편하게 이 라이브 톡 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 방송을, 이 예배를 애들이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은 잘 모르겠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화면 기록이 있어요. 화면 기록. 화면 기록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화면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뒤만 잘라서 편집하셔서 올리시면 그러면 나중에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 라이브 톡이 핸드폰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PC 카카오톡 버전에서도 라이브 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트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캠코더나 DSLR 연결해서 라이브 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노트북에 달려있는 이 웹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라이브 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녹화를 어떻게 하느냐, 반디캠 같은 어플,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이제 녹화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톡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라이브 톡 설명드렸고요. 이제 현장 예배 하면서 되게 힘 빠지고, 뭐 라이브 이제 방송 온라인 예배 하면서는 되게, 보고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좀 더 행복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스크 벗고 웃고 악수하고, 막 이런 소통이 얼마나 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배워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게 좀, 소통하면서 예배 잘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과도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함께 이거 진행하면서 소통하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 이제 만들었거든요. 좀 이제 3교시도 남았는데, 3교시까지 이제 다 들으시면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뭐 소감 한마디씩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고요. 네. 언제까지? 네, 질문, 네. 혹시 OBS로 송출을 하면서 예. 오픈 채팅방에 영상, 실시간 영상 나오는 거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 영상 나오게 하는 거는 카카오 TV로 방송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일반 채팅방이나 OBS 가지고 유튜브로만 송출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단톡방이니까 거기도 같이 댓글을 보내주면 그렇게 그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중으로 하려면 프리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즘을 써서 그걸 입력만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그걸 그 단톡방에다 그냥 뭐 주소를 OBS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OBS가 아니라 프리즘 스튜디오 방금 설명해드린 그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다중 송출이 되니까 카카오 TV에 그 방송을 송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링크를 단톡방에 보내야 그게 바로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중 송출이 안 되면은 그 한 채널에만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전에 카메라 화면이랑 옆에다가 카카오톡이랑 같이 띄워서 이렇게 송출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있으시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스에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에서 이거를 줄이고 오픈 채팅방이 네, 오픈 채팅방이 여기 있죠? 네.
이거를 자, 여기서 소스에서 소스 추가, 디스플레이 캡처, 영역 지정 캡처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정된 영역만 이렇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채팅방을 옮기면 또 이렇게 같이 옮겨지죠.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윈도우 캡처를 또 쓸 수 있어요.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가. 네. 이렇게 하면은 카톡방이죠. 네. 이렇게 입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이동할 수 있고요. 네. 자를 수도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이렇게 자르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영상이에요. 네. 여기에 내 모습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 추가의 비디오 캡처 장치를 보면은 비디오 그 캡처보드에 연결하셨거나 아까 그 웹캠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연결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 화면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나가고 네, 지금 이거 나가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나가고 있어요. 예. 혹시 또 질문?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10분 쉬고 3교시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마지막 시간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 2교시에 너무 전사님 준비 잘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시겠어요, 정말? 아까부터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막 떨린다 그러더니 준비를 정말 잘 해 오셨더라고요. 이 OBS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아마 지난번에 운영온천교회도 OBS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실은 OBS나 프리즘을 씁니다. 근데 이미 OBS에 익숙해지기 전에 프리즘이 내부에서만 너무 잘 써서 돼 있는데 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 보면서 이거 저거 정말 괜찮다, 저렇게 썼구나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프리즘이나 OBS를 써서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컴퓨터 파워가 좀 필요하죠. 예, 컴퓨터를 좀 타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면 실은 이게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OBS 쓰는 사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핸드폰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핸드폰만 가지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가 아까 마이크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그냥 이런 마이크를 사셔도 꼽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동그란 거 꼽는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사시면 아까 제가 했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같이 줬어요. 혹시 버리셨나요? 요런 걸 줬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3.5 파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일반 헤드폰 꼽는 거 같은 거죠. 거기다 꼽아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LG폰 같은 경우는 다 있고요. LG폰 다 있고 저기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없앴죠. 거기 마찬가지로 USB-C랑 연결되는 애가 있어요. 이 가운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시면 마이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실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죠?
USB 타입 C나 아니면 그 뭐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기도 한데요. 핸드폰을 바꾸면 또 사야 돼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는 아까 요 마이크 되게 싸다고 정평이 났던 마이크 이게 음질에 비해서. 근데 아까 보시니까 멀리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벗어나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저희가 했던 걸 다 합하면 돼요. 만약에 일반 교회에 작은 캠코더라도 있으신 분, 작은 캠코더라도 있다. 예, 그 캠코더가요, 뭐 아이폰 같은 게 화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은 만약에 성도님들이 앞에 10명이라도 있는데 바로 앞에 아이폰 세워놓기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뒤로 가야죠. 캠코더 같은 경우 DSLR로 하면 안 되냐고 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면 그걸 물으세요. 왜냐면 요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캠코더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만약에 이거보다 하나 더 위는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살 거면 솔직히 요즘에 DSLR이 워낙 영상 진짜 잘 찍히거든요. 그 DSLR 사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그 DSLR 좋은 거 영상 좋은 거 가격이 만약에 뭐 150만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줌 렌즈를 끼려면 그 줌 렌즈가 200만 원이에요. 거의 꼽을 수 있는 전동 줌이. 그래서 그냥 지금 갖고 계시는 한 100만 원 이하 때 캠코더도 충분해요. 그럼 거기에 음향을 어떻게 꼽으면 될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거기 라인아웃으로 빼는 게 있거든요. 믹서에 보면 다. 혹은 이제 ETR 아웃이라고 써 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향적인 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뽑으셔서 모든 그 캠코더에 그 3.5파이 얘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 있어요. 거기다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캠코더마다 약간 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정을 뭐 라인이나 마이크 바꾸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리가 너무 크다면 라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상은 저기에다가 소리는 깔끔한 저희가 마이크 쓰는 그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캠코더 DSLR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솔직히 한 소니 거 한 40만 50만 원짜리 거 많이 좋거든요. 근데 화질이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죠? 이거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근데 정말요, 조명만 바꾸셔도요,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카메라도 대낮에 찍으면요, 정말 잘 나와요. 대낮에 찍으면. 그래서 저가형일수록 어두우면 화질이 깨져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밝히시면 굉장히 화면이 깨끗이 나와서 만약에 본당이다 그러면 만약에 LED를 바꾸는 거 비쌀 것 같잖아요. 의외로 안 비싸요. LED를 바꿀 때 요즘에 이렇게 튜브형으로 생긴 거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형광등이라고 안 하죠. 그거 한 15,000원짜리 이렇게 바꿔 끼면 LED로 돼서 정말 거의 2배 밝아지거든요. 그렇게만 LED로만 바꾸셔도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전기료도 싸지고요. 초기 비용 비싸지만 두 번째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플리커라 그래서 그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까만 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LE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다른 학교들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이제 성명 공사하고 나서 다 LED를 바꾸고 있거든요. LED인 경우 조명이 거의 없어도 정말 색깔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게 다 LED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만약에 뭐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혼자시라면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만 하나 있어도 근데 좀 크다면 더 그러겠지만 그런 조명만 바꾸셔도 카메라 안 바꾸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SLR은 제일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린 30분마다 꺼져요. 안 꺼지는 애들은 아예 그거는 더 비싸요. 이게 세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30분이 넘으면 캠코더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 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꼽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아까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프리미어 제가 절대 안 하겠다 생각했던 게 프리미어는 가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맥에 파이널 컷은 가지 않을 거야. 지금 둘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왔는데 프리미어로 넘어가는 순간에 용량이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실은 좀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 괜찮죠? 자르고 붙이는 건 최고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막 같은 걸 넣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 게요. 아까 프리즘 괜찮잖아요. 프리즘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프리즘을 활용하셔서 실시간으로 안 하더라도 그걸 거기 저것도 되나요? 크로마키도 되나요? 프리즘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막기 정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자막기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막기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자막을 넣었잖아요. 자막을 넣은 상태로 유튜브로 보내는 거예요. 자르는 건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러면 가격 대비 제일 괜찮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면 그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되게 비싸고 하기 때문에 프리즘을 활용하셔서 자막을 넣으시고, 그리고 영상도 그렇게 쓰시고, 저희 보시는 것처럼 아마 저희도 그런데 실시간으로 하는 PPT를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같이 찍잖아요. 솔직히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예 구성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제 뒤에 화면을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런 LED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 OBS나 프리즘을 활용하면 그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찍고 유튜브에서 편집을 하시면 좋다. 만약에 컴퓨터가 너무 좋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다 쓸 수 있으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하시면 기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온양한월고등학교 유튜브에 1시간 10분짜리 올렸어요. 저희가 2시간짜리 찍어서 1시간 10분짜리 올릴 때 보시면 기계는 뭐가 좋고 다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그 프로그램을 다 파이널 컷 같은 거 안 쓰고요. 다 실시간으로 찍어서 자르기만 한 거예요. 일부러. 다른 학교들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프리미어나 만약에 배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설교가요. 보통 몇 분 하죠? 3, 40분 하잖아요. 예배는 1시간 편집하는 건요. 웬만한 컴퓨터 갖고는 안 돼요. 용량이 너무 커져 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배우신다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프리미어 배우실 분들은 조블리라고 검색해 보셔서요. 정말 설명 잘해줘요. 조블리 검색하셔서 그냥 1번부터 쭉 따라가시면 한 7번 정도만 되셔도 편집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블리. 유튜브에 조블리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그분께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좀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맥이 있어야만 하니까 좀 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영상 믹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캡처보드 제일 싼 게 99,000원인데 이제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캡처보드는 15만원, 16만원, 2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캠을 2개 쓰고 싶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는 거 좋죠? 근데 핸드폰으로 찍다가 전화가 옵니다. 이게 아니 왜 목사한테 11시에 전화를 할까요? 네. 그래서 실은 이게 어려워요. 갑자기 카카오톡이 오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캠코더를 하나 더 쓴다. 그럼 캡처보드 하나 더 사면 그것도 3, 40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편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 파워라 그랬잖아요. 컴퓨터 파워가 있어야 편집도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믹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좀 쉬는 시간에 영상 틀었잖아요. 그게 편집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끝낸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냥 파워포인트로, 지금도 이것도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에 지금 제가 잘리잖아요.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하고 있는데 영상 믹서를 어떻게 쓰는지 잠깐 영상으로 볼게요. 영상 믹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상 믹서를 스위처라고 불러요. 스위치, 바꾸는 거죠. 저희 영상 믹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면 직접 뭐 스위치를 요 앞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저 옆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종할 수 있게 좀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제 아이패드로 연결해놨어요. 아이패드 화면을 여기다 이렇게 띄워 볼게요. 기본적으로 스위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화면을 이렇게, 지금 이건 저희가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하나 달려있고 정면 저를 찍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스위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 뭐 다른 걸로 또 해볼까요? 3번이 컴퓨터 화면이거든요. PPT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거. 심지어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여기 모양 보이는 거 좀 다른 모양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스위치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스위치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스위처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뭐 좀 크로마키, 뭐 자막기 기능도 영상 미술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펙트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PPT 화면을 이 위에다가 이게 지금 자막기예요. 자막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만드실 때 PPT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까맣게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썼던 PPT인데, 그래서 뭐 계약 언제하고 계약 기시정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 뜨니까 화면을 제가 어디로 가도 가리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영상 미서를 스위처에서 좀 넘어서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픽처인 픽처라 그래서 뭐 화면 안에 화면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밑에 다양한 방법으로 픽처인 픽처 이렇게 화면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반대도 가능할 거고요. 반대는 이렇게 하면 네, 반대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반대편에 가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 픽처 같은 경우는 요즘 파워포인트에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희 루미넌스 키를 많이 활용을 해서 영상 미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거보다 조금 더 녹색이어야 해요. 녹색 화면을 갖다 놓으시면 크로마키라는 것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크로마키인데 실은 이제 지금 저희 전체 화면 여기는 이제 칠판으로 하면 칠판 자체가 좀 흑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잘 안 빠져서 이렇게 되고요. Q&A를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크로마키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위처에서 자막이나 크로마키를 활용할 수 있죠. 이런 영상 믹서가 있으시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편집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촬영하고 그걸 잘라서 올리기만 하면 이런 자막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필요한 영상 자료들 다 여기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업을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 믹서 같은 경우는 녹화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라이브 송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송출을 하면 장점이 있죠. 뭐 학교 행사를 한다거나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자체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녹화를 하고 그걸 다시 뭐 컴퓨터에 옮기고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브로 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려서 거기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믹서를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컴퓨터가 좋으면 캡처보드를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녹화를 전혀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요. 그냥 그 영상 믹서만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꺼지거나 상관없이 녹화하고 보내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믹서를 하나 정도는 학교에 구매를 하시면 더 빠르게 편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학교 충남교육청에 저희가 보낸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 믹서의 제일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안 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요거 이제 팬데믹 전에 나왔어요. A10 미니라고 해서 아템이라고 했는데 A10이라고 읽는다고 해서 A10 미니라고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2월에는 35만 원에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랐어요. 40몇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근데 A10 미니 같은 경우는 4채널 믹서예요. 영상 믹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이게 다 돼요. 40몇만 원에. 다 되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는 실시간으로 송출은 안 돼요. 그건 컴퓨터를 꼭 통과해야 돼요. 컴퓨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실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A10 미니 프로라는 게 나왔어요. 이 9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죠. 근데 제가 이게 비싸다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를 사고 이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영상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 이 영상 믹서도 한 2년 됐고 저희가 요거 저희 학교만 이게 5대가 있거든요. 5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산 게 4년 전에 샀어요. 근데 아직도 전혀 성능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그 95만 원짜리 A10 미니 프로는 그래서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써보지 못했지만 단점이 있는 게 그 블랙매직이라고 원래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 영상 쪽에서. 근데 블랙매직이 원래 금 나누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A10 미니 막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진짜 좋은 영상 믹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녹화 기능을 빼요. 그 녹화나 송출하려면 100만 원짜리 뭐나 더 붙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회사인데 95만 원짜리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영상 송출이. 근데 어떻게 얘네가 장난을 쳤냐면 지금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멀티뷰어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들이 보이시죠? 나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랑 이제 일로 나가는 거 PG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PGM이랑 최소 2개가 나가야 되는데 그 A10 미니 프로는 둘 중에 하나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이 또 컴퓨터를 잘하면 뭐 프로그램 내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면 한 명밖에 못 쓰잖아요. A10 미니 프로 저도 써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엔 학교 좀 예산이 안 되면 그 사자고 하나 하려고는 하는데 학교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는 게. 근데 45만 원, 95만 원 아니면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근데 스위처는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중형 이상 교회에서 이제 메인 방송실에 넣을 거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희 여기는 요거. 이따가 나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얘의 장점은 그냥 녹화도요. 그냥 SD 메모리 하나 툭 꼽으면 돼요. 그냥 녹화 누르면 되고 영상 송출도 그냥 라이브 누르면 돼요. 이게 뭐 다중 송출은 안 되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하면 좀 더 자세히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메뉴를 봤더니 A10 미니 프로 그 95만 원이랑 200만 원 넘는 이 소니 MCX500이랑 뭐가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A10 미니 프로예요. 웃기게. 왜냐면 그 1000만 원짜리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자세히 설정을 할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형 이상 교회에서는 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24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24개월 할부로 샀는데 아까도 이제 황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저거 목사님 돈 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걸 매일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올리고 저장하고 생각을 해보니 얘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도 그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실시간에 새벽 기도한 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믹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다운받아 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뭐 다 자세히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원래 2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까맣게 하고 넣으면 자막이 잘 돼요. 근데 까맣게 하고 자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의 밑에 넣으면 이게 그냥 자막이 돼서 띄워볼게요. 이건 지금 크로마키로 색깔이 빠진 거거든요. 제가 자막으로 바꿔볼게요. 루미넌스 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나오죠. 여기를 뭐 저기 할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보여주면 까만색이 사라져요. 그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반대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했더니 보여주면 되죠. 하고 크로마키를 썼더니
크로마키 썼더니 이거 반대로도 가능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잘라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잘려야 돼서 만약에 여기만 봐주세요. 여기만 봐주시면 이게 뒤가 다 녹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다 사진을 넣어도 녹색이 빠지는데 뒤에 배경이 똑같은 녹색이어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응용으로 이제 크로마키를 자막키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녹색만 가능하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제가 보내드린 거, 제가 이 오픈 채팅방 나가지 마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제가 끝나고 저거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지도 모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보여주시면 일단 이거는 제가 다 공유했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시면 좋은 게요. 이거 하나하나에 다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에 맞춰서 뭐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넣고 하면 여기 한번 띄워볼까요? 다 뭐가 있죠. 제가 이게 이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빨리 만드는 이유가 이거를 다 그냥 순서대로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면 제가 디자인 능력은 없어서 좀 촌스럽긴 한데요. 여러분이 잘 만드시면 PPT 만드는 거 좀 어렵지 않게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공유를 거기 왜 안 했냐면 딴 게 아니라 지도 같은 게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그냥 그 동지방 전체에는 공유하기가 조금 그래서 요것도 이런 건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만든 것들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지도 때문에 제가 지도도 그냥 제가 설교 쭉 할 때 만들어 좀 옛날 거부터 있어요. 촌스러운 것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설교하실 때 지도를 넣는다고 하시면 제가 쭉 모아놓은 거라 설교하실 때 괜찮으시겠죠? 근데 요거는 저희 오픈 채팅방에만 올릴게요. 왜냐면 혹시 누군가가 이 그림 왜 썼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할 게 없어서 예, 괜찮겠죠? 이건 오픈 채팅방 오늘까지만 안 나가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요건 링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생들이 오거나 그래도 PPT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얘기로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원래 저희 중학교 선생님들이랑은 지금 이번 1학기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했냐면요. PPT 다 띄워놓으시고요. 아까도 아마 유튜브 못 들어가신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유튜브 저희 한 달 돼도 아직 못 들어가신 분이 아예 새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하고 PPT 하는 거 하나씩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대한 건 워낙 요즘에 저희가 좋아요. 유튜브 영상이 좋아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걸 하나 구성해 놓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지금 원래 저희 교회 온장 목회자님들 오셨었는데, 저희 예배 드리던 곳 있잖아요. 거기가 아예 스튜디오로 아예 바꿔놨거든요, 지금. 스튜디오를 바꿔놓고 쓰고 있는데, 이걸 막 다 여기저기 옮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성하시려면 내가 혼자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따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 나 혼자 할 거니까 그러고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소통해야 돼. 그래서 누굴 하나 더 앉혀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요거 일부러 별거 잘라온 이유가 요거 이게 280짜리에 10몇 메타짜리가 8만 원이거든요. 롤 하나에. 근데 1000보다 훨씬 싸요. 자르면 되고. 실은 이런 거 아니어도 저 전사님 같은 경우 어디서 산 거예요? 그 부직포? 1000으로 그냥 사갔고요. 저희 그냥 붙여놓고 그렇게 다 영상을 찍었어요. 저희 교회 공간에서.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처음에 우리 안 커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80이 기본이거든요. 280으로 안 사면 두 명이 못 들어가요. 하나 오면 안 해. 제가 요거는 그래서 크롭으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라지니까. 넓었으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를 구성해 놓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작은 교회지만 한쪽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조명해놓고요.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 막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사진 찍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단면으로 딱 해놓고요. 조명 놓고요. 찍으면 예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롤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구성하실 때 2명 이상 앉을 공간으로 구성하시면 좋다. 구성하실 때. 그리고 뭐 나중에 좀 큰 교회다, 뭐 300명 이상 교회다라고 하시면 혼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게 혼자 수업을 해야 되니까 혼자 하는 걸 준비를 한 건데 누가 와서 만져주고 하려면 공간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중형 이상 교회면 오히려 이 기회에 만들어 놓으면요, 애들도 유튜브 개인적으로 하는 애들 많잖아요. 뭐 그 친구들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 구성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저희 학교 스튜디오 구성을 한 건데요. 앞에 뭐 큰 TV가 하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같이 줌처럼, 줌 혹시 해보셨나요? 작은 화면도, 저도 목사님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도 노안이 와서 이제 장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큰 TV 갖다 놓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학식도 아마 온양 시내에서, 아산 시내에서 개학식을 전학년을 온라인으로 한 거 저희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실시간으로 제대로 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학교랑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앞에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찍으실 때 3개가 필요해요. 화면이.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는 지금 이 노트북 이렇게 돌려드리면 그 다음 게 나오죠. PPT가. 그 다음 게 나오니까 가끔 제 설교 보신 분들이 제가 원고가 없이 서서 하니까 다 외웠냐 그러는데 설마 다 외웠겠어요? PPT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오니까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3가지 정도가 눈앞에 있어야 실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카메라는 최대한 높게 놓으세요. 왜냐면 지금 저보다 높게 놨잖아요. 원래 이게 앉으면 더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굴이 좀 넙대대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동그란 조명 있잖아요. 이건 여자애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요걸 놓고 찍으면 눈동자가 동그랗게 빛나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했네요. 일단은 뭐 원래 좀 PPT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눠드리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그죠? 지금 여기서 PPT를 다시 하긴 그렇고 36분인데요. 한 5분, 10분만 우리 기훈 전사님도 좀 앞으로 나와주셔서 좀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죠? 예.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캠코더 말고요. 요새 액션캠들 많잖아요. 네네. 액션캠은 어때요? 액션캠은요, 이렇게 액션캠의 장점은,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네, 액션캠 같은 경우는 너무 광고예요. 그리고 대부분 액션캠은요, 실내에서 안 나와요. 실내에서, 저희는 예배를 실내에서 찍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좋게 나온 거 좋다고, 뭐, 고프로 8만 해도요, 실내에서 찍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션캠은 실은 예배 찍는 건 비추입니다. 네, 광각이어서. 핸드폰이 훨씬 나아요. 거기 앞에 놔도 될 거면 핸드폰이 훨씬 나아요. 그래도 요즘에 그 인덕션 해서 이렇게 뭐 줌이랑 몇 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줌으로 놓고 그 정도 놓고 찍으면 햇빛만, 이게 다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잘 나와서 광각은 그닥. 크로마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마키는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래 화면이에요. 이게 원래 화면인데 이거 안 헷갈리게 진짜 그냥 크로마키 이렇게. 여기서 크로마키는 단순하게 한 색깔을 빼는 거예요. 원래 녹색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크로마키 무슨 색으로 많이 했는지 아세요? 파란색. 근데 지금 다 녹색해요. 왜냐면 외국 사람 중에 파란색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게요. 크로마키를 주면 아니, 반대로 해야죠. 반대구나. PPT가 초록색이야. PPT가 초록색이라. 그렇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세요.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구겨진 게 반대죠. 여기까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녹색이라 제가 좀 일부러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긴 녹색이 아니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녹색 옷 입은 분 계세요? 여기 나오시면 녹색 옷이 까매져요. 그래서 실은 크로마키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녹색이면 녹색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수업하면서 녹색이 다 체크가 녹색이라 옷을 한 벌 샀어요. 예, 이게 크로마키고, 그리고 루미너스 키는 반대로 자막 앞에 넣는 거. 그러니까 크로마키는 뒤에 넣는 거, 루미너스 키는 앞에 넣는 거.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크롭이라 그래서 이 녹색이 없는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렇게 앉아서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들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요. 그 앞에서 크로마키를 해서 날리고 자기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크로마키예요. 이거는 45만 원짜리 되고 OBS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또. 믹서로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믹서를 실시간으로 한 거죠. 예. 이거는 뭐 한 3, 4만 원짜리 영상 프로그램도 다 돼요. 크로마키는 요즘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목사님들과 함께 기계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까 A10 미니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영상 안 나오는데 나오세요? 전도사님처럼 혹시 컴퓨터를 잘 하시면, 그리고 컴퓨터가 좋으시면 프리즘이나 그거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 싶으면 컴퓨터 대신에 영상 믹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칠까요? 네, 그러면 목사님